평생을 참고 산 사랑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외도는 습관이었고 한 여자의 인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균열은 결국 한 가정을 산산이 부수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 참아온 40년 마지막 선을 넘은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숙은 늘 그랬듯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부엌을 채우고 구운 생선의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보다 익숙한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60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였던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습니다. 그 향은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어딘가 낯설고 은밀하게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늦게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숙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익숙하게 몸을 더듬어 올 때 정숙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의 숨결은 뜨거웠고 그의 몸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5.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고 세상은 여전히 여자를 참는 쪽으로 몰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거야. 애 낳으면 다 괜찮아져. 주변의 말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 가정이 결국 이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던 날들, 늦는다던 저녁들, 끊이지 않는 전화 진동. 정숙은 모르는 척을 배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은 겉으로 점점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바빴고 정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던 성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늦는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남편이 쓰던 컵을 들었습니다. 그 컵에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결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인내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정숙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영자. 두 사람은 20살 무렵 시장에서 처음 만났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세월을 함께 지나온 사이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찾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살았어. 영자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숙은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남편과 친구를 한 공간에 앉혀두었습니다. 여보, 오늘 영자 왔어. 같이 저녁 먹고 가라니까. 성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낯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잡채, 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여전히 멋있네. 정숙이는 복도 많다니까.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눈은 그 말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스치는 순간 영자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뭐야, 둘이 왜 그래? 정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금세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이라 그렇지 뭐. 그날 저녁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대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세 사람 사이를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정수가 근처 왔다가 그냥 들렀어. 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 왔다? 혼자 있었는데.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성호 씨도 있었네? 영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끝나서.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 거리,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안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차 가져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그 공간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거리를 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영자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늘 성우와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좋았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고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제 좀 평범해지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금방 올게. 그녀가 나간 집 안에는 성우와 영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집안은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성우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지 말까요? 그 말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게 되겠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참아온 것, 숨겨온 것, 지워지지 않았던 것. 성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손끝이 영자의 손등에 닿는 순간 영자의 숨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이미 그들의 발 아래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의 부재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믿어온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주치면 피하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오시네요. 성우의 말에 영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그 익숙한 생활의 소음 뒤에서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갈래요? 영자의 낮은 목소리.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뒷골목, 사람의 발길이 드문 좁은 길. 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영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한 발짝 더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오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자의 숨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내 친구예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금지된 것에서 오는 위험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 놓는 거야. 그 말은 변명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선을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같이 가자. 차 한잔 하자. 근처인데 잠깐 볼까? 이유는 많았고 핑계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숙은 늘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일 좀 있었어. 짧은 대화, 익숙한 패턴.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우의 셔츠에는 또 다른 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어디선가 맡아본 향. 정숙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향의 정체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향수,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정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숙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낯선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정숙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던 영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낯설게 흔들리던 그 시선, 피하려 했던 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낮게 불렀습니다.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또 참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고 지금까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숙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했고 넘기던 것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 눈으로 숨기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관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웃지 못했고 그저 스쳐 지나가던 순간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선, 친구의 말투,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흐르는 묘한 공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오늘도 잠깐 들릴게. 영자의 전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그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 와.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숙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실을 계속 의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소리, 짧게 오가는 대화, 그리고 아주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거리였지만 분명히 붙어 있던 기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둘이? 정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TV 보다가.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가까웠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렇게 쉽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일부러 집을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너무도 자연스러운 대답.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근처를 맴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처럼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정숙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섞이는 숨소리, 그리고 억누른 듯한 짧은 떨림의 기척. 정숙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짧은 소리 하나에 집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거실, 흐트러진 옷, 숨을 고르지 못한 두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서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성호의 셔츠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우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아주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가 공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나.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 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숙이 평생을 참아온 시간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 한마디에 거실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입을 열지 못했고 영자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말해.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래됐어. 그 한마디 짧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대답은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어. 영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이어갔습니다. 다시 만난 건 몇 달 전인데. 다시? 정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천천히 성우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시라니. 성우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에 그 순간 정숙의 세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번 있었어.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실수였어. 나도 미쳤었고. 실수? 정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실수야?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끝냈어. 끝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내 친구랑 자고 그게 끝이야? 그 어떤 말도 그 질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구나. 그녀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낯선 향수, 낯선 시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던 거리감. 그게 너였어? 정숙의 시선이 영자를 향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너한테 다 말했는데. 영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진짜. 하지마. 정숙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 그녀의 눈이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너 알았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 사람 외도도 모르는 척하면서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정 지키려고 내 인생 다 버렸는데.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대가 너였어? 그 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정수가 그게 아니야. 오지 마.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에 성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며 둘이 잘 어울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장 잔인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네. 그녀의 눈이 완전히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냥 사이에 낀 사람이었고 그 말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 사람을 향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끝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40년의 결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성우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짧은 소리가 성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숙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갈게.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짧은 한마디. 그 말에 영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영자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혼자 못 있어. 그 말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뭐냐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와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성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우린 진짜 못된 사람들이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우리 둘 다 믿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감정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갈게. 이번에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성우 혼자 남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부엌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앉아있던 자리, 정숙이 쓰던 컵, 정숙이 접어둔 옷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걸 스스로 부숴버렸다는 것도. 정수가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는 결국 정숙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영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늦은 깨달음은 항상 가장 잔인합니다.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되돌릴 수 없는 결말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선 이후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머문 곳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몇 가지 옷과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성우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써버린 사람처럼 대신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을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서 재산 분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의 외도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입증, 증거,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짧은 대답.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 봤으니까요. 그 말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고 정리였습니다. 한편 성우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라진 집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정리되지 않은 옷, 꺼지지 않은 TV.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엉망인 건 성우 자신이었습니다. 정수가 한 번만. 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음성도 그 어떤 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끝났구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결국 정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 끝에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앞. 성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더 단단해졌고 더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그녀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성우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 한마디, 성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나 잘못했어.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알아요.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그 말은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 많았어요.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 말은 모든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다 버린 거예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평생 참았어요. 숨이 떨렸습니다. 당신 외도도 모르는 척하고.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지만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시선을 들어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곧 갈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정의 소리였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정숙의 시간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끝. 되돌릴 수 없는 결말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짧은 문장들, 그리고 도장 하나. 그 안에는 40년의 시간이 너무 가볍게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위에 찍히는 도장은 인생 전체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이름을 불러봤지만 이번에도 아무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의 절차는 조용했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지도 않았고 길게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담담했습니다. 표정도 시선도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호는 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담당자의 짧은 말,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정숙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이 그날 이후 각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작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는 삶.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배신보다 덜 아프다는 것을. 성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TV를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 정숙의 손길, 정숙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모든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물론 성우와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숙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후회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참는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